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은 안에 오셔서 자리를 좀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요 앞에 요 둥근 의자가 가장 좋은 자리인데 여기를 다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 보이시거나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요 자리로 와주시면 또 오늘 편하게 저희 북토크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들어오신 양반 모자 쓰신 분 키무나 안쪽으로 서 계시지 마시고 나중에 이렇게 오시는 분에서 앞으로 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드라마 주인공을 했던 여자 주인공도 온 것 같고요. 하윤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싱싱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 음악을 알렸던 이희문이라고 하는 가객이 있습니다. 경기 소리꾼이죠. 저기 막 들어왔는데 영광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러우시네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부러워주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김광희 선생님, 네, 세노야 작곡가십니다. 예전에 양희은 선생님이 부른 그 노래 있죠. 네, 제가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인데 또 특별히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행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과 검은볼을 맡은 안정희입니다. 날도 참 좋고 어디를 가도 좀 아쉬울 게 없는 가을날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오늘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오신 분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진행자가 아니라 이 자리가 무척 떨리고 또 걱정이 많았는데 이미 선생님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행여 제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부족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들 선생님 팬분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 오셨던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2019년 이 자리에서 이런 행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책을 그때도 한 번 내셨었거든요. 바로 또 여행 작가로 책을 내셨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선생님만 뵀을 때만 해도 엄청난 평론가 그리고 진행자도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수식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작가님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현경재 작가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선생님. 네, 앉아서 시작해 볼까요? 사실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는 그 책이 집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갖고 책을 좀 어떻게 소진해 볼까 하고 이쪽에 제가 주로 책도 읽고 휴식도 하고 이러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북콘서트를 해도 좋겠느냐라고 해서 좋다라고 했는데 그 책은 책 내자마자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마크가 붙고 일주일 만에 2쇄를 찍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행 쪽이 좀 난 것 같아. 근데 국악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 드루라고 하는 것에서 제 책을 기획을 한 유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그분 덕분에 국악책 같지 않게 좀 깔끔하게 나와서 저는 이 책도 나오면 한 달쯤 뒤에는 베스트셀러 마크가 붙을 줄 알았는데 요즘 책들 잘 안 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소문 좀 내주시고 그리고 재미나다 그리고 이제 들을만하다라고 하는 거 볼만하다라고 하는 거로 입소문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이미 책에 대한 소개는 충분히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책은 사실 일반 책과는 달리 유난히 독자를 배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얘기 마저 해주세요. 사실 책을 내자고 연락을 받았을 때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악의 상황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제가 평생을 글을 썼지만 매번 쓸 때마다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추상적인 음악을 글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인 것은 지금 세상이 발달해서 각각 컴퓨터 한 대씩 손으로 들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음악들로 바로 동영상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현경채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음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도록 QR코드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실 이게 다 제작비랑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보통 책보다 판형이 좀 커요. 그리고 원래 제작비로 한다면 가격도 더 비싸게 붙여야 되는데 저는 비싸게 붙이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 이 책이 얼마나 예쁘게 편집이 됐는지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분들 보시면 칼라로 그리고 또 너무 근사한 사진들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판형도 있고 근데 글씨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원고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원고를 한 30% 정도 날렸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서 남들은 이 집은 언제 내느냐? 이 집은 없습니다. 안 낼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가족들도 얘기를 할 때는 또 뭘 쓰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피를 토하고 뼈를 갈아서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많은 음악 서적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이제 멜로디나 선율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시면 뭐지? 하다 보면 QR코드가 딱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든 어디든 대한민국의 와이파이가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에서든지 책을 읽으면서 매번 그 마음속에 되는 어떤 감동과 이런 이미지들을 책과 함께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한국 음악 매력이 뭘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너무 좀 넓긴 한데 사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음악에 처음 오시게 되셨고 그 속에서 만나셨던 그 당시에 우리 음악은 어떠셨나요? 처음 만나셨을 때요? 처음 만났을 때는 1976년도예요.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국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죠. 근데 그때는 아이고야.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선생님이 이 책을 꽤 일찍 주셨어요. 저한테 한번 읽어봐. 그러고 주셨는데 말씀하신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항상 이런 작업 하시는데 뭐 정말 저는 제가 이런 작업하면 어쩌다 보면 생생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수없이 많은 책과 많은 강연과 많은 진행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선생님 선생님 정말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신데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했는데 책의 원고를 처음에 제가 받고 다 접고 나서 저도 눈물이 왈칵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서 드린 말씀이 선생님 우리 음악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저는 아는데 정말 선생님의 깊이와 이것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한국 음악의 매력을 말씀해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슬픔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끼로 풀어내고 그리고 흥으로 승화시키잖아요. 그것이 한국 음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1976년도에 국악을 시작할 때는 한국 음악이 비주류 음악이었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내 딸부터 시키자. 그래서 저기 와 있는데 큰언니가 가야금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가야금으로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레슨비도 만만치 않고 스승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76학번 가야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76년도에 국악고등학교를 가면 공짜로 국악을 배울 수 있다더라. 네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음악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 뭐 머리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야금 전공으로 그 경쟁력을 뚫고 했지만 저기 제 친구도 있지만 이문희의 가야금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때려치고 저는 이론 쪽으로 가게 됐는데 제 자리에서 저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계속 비주류였고 그리고 국악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었고 근데 오늘은 주목을 받고 있네요. 빨간색 옷을 입어서 그런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유학을 갔다 와서도 한국 음악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긴 하는데 밥벌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 제가 대만 유학을 했거든요. 대만 유학을 하고 오니까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는 것으로 영화가 유통이 될 때였어요. 비디오방이 있었죠.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거리를 찾다 보니까 비디오를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술 영화 같은 것들을 제가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당시 70 제가 그당 온 게 이제 89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한 편 번역하면 5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자객들 나오는데 번역 현경채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공연 사회를 보거나 뭐 방송 진행을 하거나 강연을 하면 몸값이 좀 높아졌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절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신영희 명창이나 안숙선 명창이나 그런 분들이 공연할 때 공연 사회를 보는 위치가 됐어요.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주셔도 네. 그 책에 보시면 이제 상당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 와, 선생님은 이 많은 인맥과 이 아티스트와의 교류, 그러니까 소위 인기죠. 이거 정말 어디서 오게 되시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하면서 읽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은 또 무엇이신지 아니면 소개해주고 싶은 거 이것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기 뭐 그분이 여기 와 계셔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한국 남자라고 하는 브랜드로 그리고 싱싱이라는 걸로 이희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부른 허송세월 말하라라고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업 시간에도 경기민요 품격 있게 소개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랬을 때 그런 음악을 딱 틀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국악이라고 하면 엄청 촌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희문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음악을 굉장히 세련되게 풀어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골동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던한 음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선두주자죠. 제가 잘 모르는 때에는 예전에 그 안은미라고 하는 현대무용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용극을 하면서 국악하는 친구들을 무대에 배우로 세우게 되죠. 근데 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자예요. 버려졌다라는 뜻이죠. 그때 그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희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배웠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의 작품 12작가를 무대화시킬 때 그때 안은미 선생이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안은미 선생이 현대무용으로 전 세계를 누빌 때 베이스 기타를 치고 그리고 함께 음악을 만든 장영규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 뭐 이태원이라고 하는 인물, 이런 인물들이 12잡가를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만들겠느냐라고 하는 잡이라고 하는 시리즈, 또 쾌라고 하는 시리즈,
오더메이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로에서 판을 벌렸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무대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모던하고 하얀색 의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약간 캬바레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캬바레로 풀었냐?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싱싱이라는 게 나타나게 됐고 그 싱싱이 미국의 NPR이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맣게 테이블 놓고 사무실에서 공연하는 게 있어요.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라고 하는데 유명해지기 전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떴습니다. 떡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갑자기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다음 주부터 한국 음악을 사겠다고 기획자들이 들어왔어요. 팜스라고 하는 거와 저니 투 코리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네들은 한국 음악을 외국에 소개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항상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유통되는 월드뮤직 속에 한국 음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그런 그 기획자들, 음반 기획자들, 뭐 축제 기획자들은 싱싱 좀 섭외해달라라고 하는데 싱싱은 이제 없고요. 이희문은 따로 있고 오방신과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브랜드 만들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브랜드로 하고 있어.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사람이고 거기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던 사람은 이제 이날치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범 내려온다로 전 세계를 뜨게 했고 그 뒤를 이어서는 해팔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그 뒤를 잇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남창 가곡이나 아니면 그 종묘제리학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소무독경 이런 음악들을 아주 모던하게 컴퓨터 속으로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이 지금 세계 월드뮤직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구두막을 또 현대적으로 풀어낸 악당광칠이나 슈다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저는 그네들이 하고 있는 음악적인 시도들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박수도 치고 야광봉도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네들에게 내가 애정을 쏟으니까 그네들도 저의 여러 가지 일들 공연한다고 보러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좋죠 뭐. 그리고 이제 책을 내게 되는데 사실 사진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QR 코드도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흔쾌히 선생님 책에 사진이 들어가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 무슨 영광? 내가 돈을 주나? 뭐 이 책이 엄청 팔려고 유명해지나? 뭐 이런 이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얻을 때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너무 말을 예쁘게 하는 선생님 책에 사진 들어가게 돼서 너무 영광이다. 영광은 제가 영광이죠. 그래서 덕분에 다 공짜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 QR코드 그냥 보이지 않으시죠? 그 QR코드가 어떻게 그 여러분 책에 지금 보고 계신 책에 실리게 되었는지 느껴지실 텐데요.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저희 호흡을 잠깐 가다듬으면서 곡을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자리를 이동할 거고요. 우리 양송이 한덕택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경채 선생의 책 읽어주는 남자 한덕택입니다. 개인적으로 잠깐 좀 이렇게 꼭 부르시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2016년에 배낭 속에 담아온 음악에 제가 독자였고 팬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국악계에 있다 보니까 자주 뵙고 하면서 친해졌고요. 2019년에 매혹의 땅 코카서스를 쓸 때는 이거 안 들어도 되는데 그때는 관계자가 됐죠. 책 원고 쓰시면서 현경채의 남자가 됐지. 네, 현경채 책 읽어주는 남자가 돼서 저희가 북콘서트도 했고 사실 수원문화재단에서 그때 그 북콘서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가서 저희가 돈 받고 북콘서트 해봤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거 제법 저희가 전국 투어를 다니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춤이 있었고, 사실 이 책 지난해부터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 잘 알고 있었는데 원래 작가가 생각했던 제목이 사실은 더 좋았어요. 저는. 당신만 모르는 한국음악 해가지고 어쨌든 좋은 책 써주셨고요. 오늘 이제 맥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는 대목은 잠시 후에 공연과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제가 비주얼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감고 오디오로 들으세요. 그럼 다음 공연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네,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2페이지입니다. 석양에 감탄하고 빗소리에 취하고 연인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 우리들은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는 행복을 누린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기억하고 싶은 감동적인 날에 시를 짓고 검은고를 연주하며 그 순간을 기록했다. 봄날 늘어진 버들 사이로 꾀꼬리가 날아드는 날, 오동나무에 다리 반만 걸려 서쪽으로 기운 날, 푸른 산과 맑은 물, 그 속에서 자연 속을 노리던 날, 벽사창이 어른거려 이미 오셨나 내다본 날, 바로 그런 날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풍류방이나 정자에 모여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시조 한두 수쯤은 거뜬히 짓고 이를 가락에 얹어 여유로운 노래를 불렀다. 선비들이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던 음악은 정가로 예술성이 뛰어난 조선시대 귀족의 노래이다. 정가에는 가곡, 가사, 시조의 세 가지가 있다. 그중 가곡은 시조시를 실내악 반주에 얹어 부르는 노래로 우리 전통 성악곡 중 가장 기품이 있다. 검은고, 가야금, 새피리, 대금, 해금, 양금, 단소, 장구의 세악 편성에 반주어 맞추어 부르고 비교적 오랜 수련의 과정이 필요한 전문가의 노래여서 전주, 간주, 후주까지 제대로 갖추고 수십 곡을 불러 한바탕을 불러야 한다. 가곡은 우리 선조들이 지은 시조를 노랫말로 삼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되었고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세계인의 문화유산이다. 오늘날 연주되는 가곡의 틀이 정착한 것은 늦춰잡아도 시조집 청구 영원이 나온 18세기 초부터이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 이미 가객을 겸하거나 이들과 교류했을 금객의 고문과 악보에 가곡 반주 음악이 실려있다. 그러니 가곡의 원형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곡은 여러 노래를 연달아 부르는 연창의 원칙이다. 그래서 가곡 한바탕은 느린 초수대역으로 시작하고 점점 속도를 높여 부르다가 이후 노랫말을 추가한 편가곡으로 점점 긴장도를 높이고 아주 빠른 편수대역까지 휘몰아친 뒤 차분한 태평가로 마무리된다. 가곡은 청구영원, 해동가요, 가곡 원료의 이른바 3대 가집을 편찬한 김천택, 김수장, 박효관, 안민영 등의 가객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정점이었다. 이후 사양기에 접어들 뻔했지만 다행히 금하, 하교일이
오늘날까지 가곡의 법통을 이어주었다. 가곡은 원래 남성들의 노래였지만 지금은 남창과 여창이 구분되어 전한다. 남자가 한 곡 부르면 여자가 한 곡 이어 부르는 남녀 교대창의 전통은 기록에 의하면 1850년대 무렵이다. 여창 가곡의 노랫말은 주로 이별, 사랑, 한숨, 탄식, 원망 등의 애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자의 꿋꿋하고 꾸밈없는 소리와 여자의 곱고도 가냘프며 떨림을 안으로 감춘 소리가 대조적임에도 서로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보완해주고 있다. 문인들의 시조에 문인들이 곡을 붙여 노래하는 음악을 바른 노래, 정가라고 한다. 정가는 특별한 날의 감흥을 문학적인 감수성으로 시를 짓고 예술가의 감각으로 가락을 얹어 노래한 풍류방 음악이다. 정가의 노랫말은 단어 선택 하나도 범상치 않고 촌철살인의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무릎을 탁하게 치게 된다. 느린 템포로 모음을 해체해서 부르는 가곡이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받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긴 호흡으로 비워진 공간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가곡의 유장미는 한 번쯤 그 속에 푹 젖어볼 만하다. 가곡에는 전주곡이 나오는데요. 남창가곡 어른락입니다. 우리 전문가인으로 여기 와주신 분들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주셨는데 문화재로 계신 김영기 선생님과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TV에서 우리 정각의 황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윤주 씨도 와 있고 또 젊은 꽃선비 한대식 씨도 와 있고 지금 보니까 우리 또 그 어머니가 트로트 가수에 유명하신 분의 따님이신 이지산 씨도 와 있네요. 네. 대신해서 노래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벽사 청이 어른 나가 먼저
방일서이 먼저 감사합니다. 검은고 연주를 한 안정희 씨, 그리고 노래 벽사창의 얼음 커널이라고 하는 얼락을 부른 박예문현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이 노래는 벽사창에 뭔가 어른했대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님이 왔을까 하고 오밤중에 화들짝 뛰어나가 보니까 님은 달이 오고 달이 휘영청 밝았고 그리고 오동나무 위에 봉황새가 깃을 이렇게 다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내가 뛰어나간 모습을 누가 봤으면 어쩌지? 그래서 총총망망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시로 쓴 것이고요. 그것이 얼락이라고 하는 가곡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30호로 지정이 돼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문현 가객이 달달달 떨면서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인간문화재 선생님도 와 계시거든요. 가곡으로 김영기 선생님 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 방송에 써주신 우리 한덕택 선생님은 인천광역시 문화문화재위원이시고 전 남산국악단 예술감독으로 계시고요. 우리 노래해주신 민현 선생님은 문학 박사이시고 어제 사실 창단 연주가 있으셨어요. 저도 어제 다녀왔는데 너무 신나고 지금 오늘 되게 차분한 음악 하시지만 어제는 또 댄스도 보여주셨어요. 되게 화려한 의상을 입으시고 그래서 어제 위대한 정가 프로젝트 대표로 계십니다. 저기 거기 서 계신 분들은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앉으셔서 편안하게 앞으로 한 30분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으니까 요 앞자리도 이게 명당 자리가 이게 S석 아니 R석이 남아 있는데 자 저기 정돈하시고 우리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진 선생님 옆으로 오세요. 네, 여기 둥근 자리가 앉으셔도 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 이렇게 띄워놓으실 필요 없으신데 이쪽으로 앞으로 좀 더 이쪽에도 옆에도 자리. 네네. 아 괜찮으시구나. 신랑 신부 자리인가요? 결혼식장이 아닌 관계로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작가님, 지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국악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국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성분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국악하면 그냥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몸종같이 하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금은 조기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만 국악고등학교에서 정말 엘리트들만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도 여러 곳에서 국악 전공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배출한 사람들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요즘 국악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그 음악을 해왔고 지켜왔던 사람들을 세상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악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플레이리스트 속에는 사실 국악만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이 즐기는 음악들이 있고, 즐기는 음악들을 보다 보면 그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서 내가 하는 음악을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접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것을 실험을 했던 것들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은 음악이 있을 뿐이지 그 음악을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들이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들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 거를 그대로 하고 거기에 요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특히 폴란드에서 그런 걸 많이 봤었어요. 자신의 음악을 그대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망치는 음악도 있고 정말 전통의 누더기를 만드는 음악도 있지만 관객들, 청중들은 그것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내가 이 장르를 좋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이 완성도가 높으니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제가 전주 소리축제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음악을 만들지 마라.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언론에서 계속 묻잖아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K-팝 다음에는 K-국악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실험들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것이 한국 음악의 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됐을 뿐이죠.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면 진짜 배기를 들어야 되겠죠. 이제 진짜 배기는 이미 나라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그대로 즐길 때 K-국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인데 아마 판을 잘 깔아놨으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사실 처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우리 음악 좀 도전해 볼까, 나 입문해 볼까, 여기 한번 그러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한국 음악은요, 잠시 후에 이제 이과선 스튜디오가 판소리 한 대목 부를 거예요. 직접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이 갖고 있으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좋은 오디오가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 뭐 좋은 스피커, JBL 스피커에 뭐 마란츠 앰프에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맥키토시에 뭐 진공관에. 요즘은 음악을 너무 하찮게 듣는 거죠.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들이 피를 토하면서 부르는 노래, 핏대를 세우면서 부르는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음악으로 한해서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말랑말랑한 사탕 발림을 한 음악을 들어도 그것이 이제 국악에 입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명인들이 부르는 아이들이 흉내내는 것 말고 진짜 명인들이 부르는 거를 작은 공간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음악의 떨림과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왼손의 농연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어느 날 갑자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국악팬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악팬을 하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일차적인 것이고 그거는 정말 단순한 것이죠. 근데 그네들의 마음을 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생음악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올리는 배음까지 다 들어야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상상만 하시게 하지 않고 지금 오늘 판소리 하시는 분들 모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팬입니다. 이 입가선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셔서 음악 들어보고 나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시는 동안 질문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그 책에 보면 하다 보면 알게 되지라는 선생님 작가님 말씀이 있습니다. 작가님의 이런 방송하시거나 뭐 진행을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항상 이렇게 작가님의 재미난 한두 가지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돈다는 거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듣다 보시면 지금 하신 말씀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과선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김소진님, 이하한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판소리 만드는 이과선 스튜디오의 소리꾼 그리고 고수입니다. 그 형민 선생님이 책을 보내주셨을 때 판소리가 제일 첫 챕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완전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도 너무너무 많은 장르의 음악과 아티스트들이 있어서 끝까지 읽으면서 아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정말 많이 보내셔서 뭔가 이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이렇게 동료들, 그리고 선생님, 선후배들이 이렇게 많구나. 좀 더 신나게 해봐도 되겠다. 이런 뭔가 위로, 그리고 응원 같은 느낌이 전해져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잠깐 선생님 책 중에 저희가 들려드릴 부분은 판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소리는 소리꾼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판소리를 할 때는 반드시 고수, 저입니다. 북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추임새를 넣어 소리에 틈을 메워주거나 소리꾼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 판소리에는 또 구경꾼이 있어야 한다. 추임새는 고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도 소리를 들으며 얻은 감동을 추임새로 표현한다. 이처럼 우리 음악을 즐기는 여러 가지 팁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우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북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소리꾼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또 저희 입가선 스튜디오에 대해서 선생님도 좋게 써주셔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또 저희 이제 수군가 내용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수군가 중에 한 대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소리만 먼저 듣기엔 좀 아쉬우니까 그 전에 단가를 들려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또 여행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음악 많이 들으신 거 썼었는데 또 지나다니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셨을 테고 저희 이 사계절을 담은 얼씨구 이런 단가를 사철가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 국악의 입문을 이미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임새를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혹시나 처음 오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좀 살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다 들어보셨어요. 자, 따라해 볼게요. 얼씨구! 얼씨구! 역시 알려줄 필요 없다 그랬는데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어이! 그렇죠. 이런 추임새 예쁘다! 그렇죠! 제가 정한 추임새 나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 추임새는 원래 뭐 한 문장이 끝날 때 넣어라, 박자가 필 때 넣어라, 뭐 강의 1시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때나 고수가 할 때 얼씨구 하면 같이 얼씨구! 좋다 하면 좋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철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 보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려니 오늘 빛발 한심하구나.
왕조승하시라 예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사풍 연락을 해도 제절에게는 굽히지 않는 왕국 단풍도 어떠한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막무가내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새끼가 되고 보면 설배 전집에 거니 모두가 백바르 버시로구나 어정세월은 턱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안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나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한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공황산천의 흙이로구나 사후에 반반 진수는 무려 생전에 일백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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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까덕을 따대라 매달아 놓고 북국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불효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입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그리고 놀아보세 얼씨구 이럴 때 나오는 게 얼씨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판소리 수군가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수군가 중에 고고천변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용왕이 토끼 간을 얻어야 하는데 이제 바닷속에 그 짐승들이잖아요. 바닷속 물고기들이랑 토끼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또 문어가 토끼를 봤다 그래가지고 토끼 얼굴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대목입니다. 그때요 별주부가 토끼 화상 하나 받아들고 또 오늘 우리의 한국음악 책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나가보는디 꼭 이렇게 나가든가 보더라. 곱고 천변 일중동 부상우 둥둥 높이 똥 양고그 잦은 언니 벌복으로 도르고 어장촌 개짓고 해양
빛도 사면 바래봐 지광은 700리 화광은 1001세 천외무산 700봉은 군방 그 가방으로 해 소상은 일철이 아프 경기로다 오천안 허여 동나무로 파였고 건고는 너희 하야 이랴 그 둥실로 빛도 나포로 가는 저배 쪼가 날 무관수 초예와 원혼이요 노래 속에 가만히 흡자 천봉만악을 바래 만경대 구름 속의 학선이 돌아 있고 칠보산 피로공은 헛봉의 소사 계산파물 사는 칠높고 경수봉의 얕잡아 물은 술렁 깊었네 산사는 옳고 광은 정정 낙화는 동고 장성은 당나 늦은 장목 펑벌지 떡갈 다리몽동 칭농굴 보르다래 흐름동굴 등수 버드르 번낭구 오미자 치자 감과 대추 가증광을 그러지 뒤틀어져서 후보지행진감겠다 또한 경기를 바래봐 원산으로만 큰 산은 중주 기양 측배산이 우라절리 산대는 청산으로 돌고 이골물이 주르르르 정골물이 콸콸 열두 골물이 한대로 합수 천천방야 질방주월 턱처럼 미쳐 밖은 저 건넌 병풍석이다 빠져 꽝꽝 마이죠 때려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기가 또 있나 안 봐도 내로구나 이런 경기가 또 있나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꾼이네요. 소진아 고맙다. 와, 좋다. 이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네. 그 취임새라고 할 것도 없죠. 저도 막 꾹꾹 눌렀습니다. 사실 앞에 앉아서 예뻐요. 정말 제가 팬이에요. 막 이 소리를 막 하고 싶은 거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제가 제 마음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신 분들 그리고 책을 읽게 된 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국 음악을 지켜낸 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국악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온갖 그 주목을 못 받았죠. 그리고 너무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들이 자신의 음악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음악들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됐어요. 그런 꽃을 피우는 것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음악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저력에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외국을 나갔을 때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네 손에 들려있는 삼성 핸드폰이 한국 거야? 그랬더니 그래 이게 한국 거였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여행을 가면
네가 BTS 나라에서 왔니? 얼굴 한번 만져보자. 막 이런 때가 됐습니다. 근데 BTS가 공헌한 거 굉장히 크죠. 근데 그것이 정말 한국적인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행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외국에 가면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골목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도 비주류 음악 같겠지만 K 드라마와 K 영화, K 음식 그 뒤 이어서 이어갈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분명히 한국 음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지금 현재 국악계가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 속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30%를 날려버렸습니다. 네, 아깝긴 한데 뭐 술술 잘 읽히는 책이 돼서 너무 좋고 이거는 뭐 꼭 어디서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펼쳐놓고 아니면 내가 공연장을 갔는데 어떤 음악을 들었다. 근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 장르를 찾아보면 이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의 미술관도 가보거든요. 그때 저기 체코 갔을 때 첵스키 크노브스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갔었어요. 거기 갔더니 에건 슐레라고 하는 미술가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미술책 한 권 사갖고 올까? 미술책을 집에다 꽂아놓으면 내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카소, 모네, 나랑 뭔 상관이야, 그쵸? 근데도 그 책을 꽂아놓으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시절이 됐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제는 국악책도 있어 보이게 하나 서재에다 꽂아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국악인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이거 뭐 보도자료 모아놨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이 책은 일반 사람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국악이 저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 책을 통해서 조금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그 여행의 목적이 사실 일상을 많이 잊게 하죠. 근데 항상 저희가 여행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럴 때면 음악이 그 자리를 가장 크게 자리매김하지 않나. 저는 음악을 들을 때마다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때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가끔 잊게 되거든요. 근데 아주 가까이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우리 음악이 있습니다. 그 지금 해주신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멀리서 찾지 마시고 정말 탁 페이지 아무거나 탁 열주시고 핸드폰 탁 하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행 한번 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잠시만 제가 마이크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전에부터 이거를 국악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일이었는데요. 공연을 저는 서양음악 작곡가지만 국악 공연을 좀 가는 편입니다. 갈 때마다의 느낌인데 최근에 와서 이 공연에서 오늘도 그랬지만 마이크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음악에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그런 어떤 전기 그거를 통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 나쁘다고까지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입장에서 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 잔여음 같은 것이 그냥 너무 확대돼 가지고 우리의 진짜 소리가 전달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이크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가 보편적인 장치가 됐어요.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음향을 잡으시는 분들이 대중음악 콘서트를 하시는 분들이 음향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국 음악은 마이크를 통해서 넘어가는 음악이 아닙니다. 예전에 사랑방에서 했던 음악이죠. 사랑방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는 그 당시는 마이크도 필요 없고 조그만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공명적인 장치였어요. 한옥에 있는 창호지, 그것도 공명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대청마루 밑에 비어 있죠. 그것도 공명이 됐었고, 그 다음에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반다지라고 하죠. 그것도 다 공명이 돼서 그런 거로 충분했고, 그리고 조금만 소수 인원의 그런 음악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좀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모든 음악을 다 마이크를 대고 해서 저도 김광희 선생님, 작곡가 김광희 선생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옥에서 전주 소리축제를 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파드 음악하는 파디스트가 왔어요. 여자 소리꾼입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한옥에서 마당에서 판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앵콜을 외쳤습니다. 마이크를 쓱 내려놓고 육성으로 부르는데 그 감동이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음악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이미 마이크 쓰는 것이 인이 배겨 있어서 그것을 이제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버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길게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뭐 할 수 없죠. 내 콘서트인데. 중국을 갔었어요. 중국에 여강이라 리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수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리장을 이제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인상 시리즈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장혜모 감독이 정말 출연진을 수백 명을 세우게 돼요.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 처음에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데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해요. 저는 낮에는 고기를 잡이하는 어부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그 뒤에서 소수민족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한 3,000명 정도 관객이 다 들려요. 마이크 없이도 들려요.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 그런 시도들이 국악계도 조금씩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의 지적 가슴 새겨서 잘 듣고 있다가 제가 혹여 음악을 소개하거나 이럴 때 있으면 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책을 모두 다 읽어본 네. 네, 선생님의 팬인데요.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아직은 젊지만 열정이라고 하는 걸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끝없는 열정을 갖고 계시고 그 에너지가 아직도 충만하시다라고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존경스러운 선생님은 정말 제가 따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열정은 어디서 오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철이 안 들었다? 지금도 철딱선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철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도 많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상처도 받고 에너지가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서 보니까 열심히 하면 그 자리는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뭔가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에게 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생을 프리랜서로 살았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잘 완수하지 못하면
그다음 일이 없었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한 걸 못 참고, 그리고 새로운 게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무시당했던 것들이 에너지로 오지 않았을까.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음악이 참 귀합니다. 오늘 보셔서 더 아시겠지만,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시간 내줘 와주신 여러분들의 시간도 무척 귀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작은 책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책은 저는 큰 힘을 가지고 뻗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멀리 세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연장을 찾게 되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듣게 되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에 이 작은 책의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생님 책 서문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당신이 만날 국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는 무척 그 사실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사인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바깥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